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닛 7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유닛 6를 스킵한 이유는 유닛 6는 좀 계산법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에 하루를 딱 대서 유닛 6를 공부하고 그리고 계산을 하는 거를 같이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닛 7으로 우리가 전파합니다. 유닛 7의 첫 번째 질문. The basic requirement for a valid conveyance are governed by. 여기서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는 어떤 법에 따릅니까? 주법입니다. State law. 모든 부동산 상속법은 주법을 따릅니다. Every deed must be signed by. 부동산 양도 증서는 누가 사인을 해야 됩니까? A. Grantor. 이 양도자를 영어로 grantor이라고 그러고 grantee는 양도를 받는 사람을 grantee라고 합니다. 주로 우리가 법정 용어를 항상 보면 OR 하는 사람은 액션을 하는 사람이에요. TEE 할 때는 그 액션을 받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3. A 15-year-old boy recently inherited many parcels of real estate from his late father and has decided to sell one of them. The boy entered into deed conveying his interest in the property to purchaser. Such conveyance would be. 15살의 소년이 최근에 아버지가 사망해서 많은 부동산을 받았습니다.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년이 팔려고 합니다. 이러한 계약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답은 voidable, 취소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minor, 그러니까 아직 성인이 안 된 그 사람이 계약은 그 minor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minor하고 같이 계약을 한 adult, 성인은 취소할 수 없죠. 그래서 항상 주의할 거는 마이너들과 같이 계약한 자동차를 사는 계약이든 부동산을 사기든 마이너는 그거를 자기가 18살 아니면 주법에 어떤 준 21살에 딱 그 전에 자기가 계약한 걸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A form authorizing one person to execute documents for another's court.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대신해서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문서는 뭡니까? 우리가 power of attorney라고 하죠. A grantee receives greatest protection with what type of deed? 부동산을 양도받는 사람이 가장 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문서는 뭡니까? A. 여기서 B. General warranty. 우리가 이제 quick claim deed도 고업을 하고 여러 가지를 후에 고업을 했지만 양도를 이제 부동산 양도를 받을 때 가장 큰 권한을 양도를 주는 거를 General warranty라고 합니다. 6. Party Y receives a deed from party X. The granting clause of deed states, I hereby remise, release, alienate, and convey to Y the following real property. What type of deeds has Y received? 여기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부동산을 양도할 때 그 증서에 써있기를 본인은 다음에 부동산을 Y에게 전달합니다. 이것은 어떤 종류의 증서입니까? 답은 A. Special warranty입니다. 여기서 아까 우리가 말한 General warranty 넘버 C가 아닌 이유는 뭐냐? Special warranty라는 것은 나는 내 타이틀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것을 보증합니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여기는 다만 나는 그냥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를 있는 그대로를 상대방에게 넘겨줍니다. 그거는 Special warranty입니다. 그 말은 General warranty보다 보호가 적다 이거죠. 7. Under the covenant of quiet enjoyment, grantors. 여기서 양도자가 부동산을 조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답은 D인데요. Ensure that title will be good against the title claim of third party. 이 말은 여기서 covenant of quiet enjoyment. 이게 한국말로만 번역하면
그냥 조용하게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그러지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요 밑에 보면 against the title claim from third party 제3자가 여기서 뒤에 번역이 있네요. 타인의 잘못된 부동산 주장이 없다는 것을 보증합니다. 제3자가 그 부동산에 대해서 잘못된 주장이 없다는 걸 보증하는 것을 법적인 영어로는 우리가 covenant, quiet enjoyment라고 부릅니다. 약간 이 법적인 용어는 사실 이 그냥 translate를 해서는 직접적인 그 번역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Question 8. Which type of deed merely implies but does not specifically warrant that grantor holds good title to the property? 양도자가 타이틀에 대한 그 어떤 보증을 안 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그거를 우리가 그 bargain 그거 자체를 bargain and sale이라고 합니다. 아까 special warrant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다른 사람한테 양도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자기가 그 타이틀에 하자가 없다는 것하고 여기서 이 bargain reselle의 요 밑에 제가 설명을 써놨는데 contain no express warranty against encumbrance but grantor holds title. 이 말은 뭐냐 하면 내가 어떤 융자가 그 부동산에 있다는 것도 없다는 것도 guarantee를 안 해주는 거예요. 아까 special warranty는 융자가 내가 없다는 것까지는 warranty를 해주는데 그렇지만 타이틀이 잘못됐다 이거는 내가 보장할 수 없다지만 이 bargain for sale은 special warranty보다도 더 보장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그 부동산에 대해서 융자가 내가 했다 안 했다도 말도 안 해줄 거냐 무조건 bargain하고 sale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B입니다. Number 9. 이게 이 레코딩이 이제 좀 자세히 이게 좀 순서를 따라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A란 사람이 그 집을 B에게 넘겨줬습니다. 전화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B에게 권리를 이전하는 증서를 서명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 A가 그 증서를 B에게 줬습니다. 네 번째, B란 사람은 그 증서를 카운티 레코드에 가서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네 가지 스텝 중에 여기서 어느 단계에서 실제로 집에 대한 소유권이 B에게 이전됐습니까? 답은 3. A gave signed deed to B and B accepted it. 여기서 3가 뭡니까? A가 서명한 증서를 B에게 줬고 B는 그걸 받았다. 이 타이틀이 상대방한테 넘어갈 때는 언제냐? 테크니컬하게 우리가 물어본다면 그거는 정당하게 만든 그 양도 증서를 상대방한테 줬고 상대방이 받았을 때 그 시점에서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10. P signed the deed transferring ownership of P's house to Q. To provide evidence that P's signature was genuine, P execute a declaration before a notary. The declaration is known as P가 자기의 집 소유권을 A한테 넘겨주기 위해 증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서명이 진짜임을 증명하기 위해 공증인 notary public 앞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이 선언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것도 테크니컬한 법적인 용어인데 acknowledgement, B입니다. acknowledgement라는 건 난 이거를 사람이 공증인 앞에 가서 사인을 했을 땐 난 이 증서를 인정한다. 그래서 acknowledge 맞습니다. 11. Title to real estate may be transferred during a person's lifetime by 부동산의 소유권이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답은
B. Involuntary alienation. 자발적이 아닌 강제적인 트랜스퍼. 이 말이 뭐냐면 디바이스, 이거는 상속을 받는 사람을 디바이스, 그 말은 준 사람이 죽었다는 거고, 디센트라는 거는 이것도 유서 없이 죽었을 때, 이것도 사망했을 때 얘기하는 거고, SG도 어떤 그 상속인이 뭐 친척이나 그것도 없을 때 스테이트한테 넘은 걸 SG. 그래서 이 A, B, D는 다 그 사람이 사망했을 때 이루어지는 거지만 involuntary alienation이라는 거는 강제적으로 트랜스퍼를 했을 때, 이게 강제적인 트랜스퍼이 언제 일어납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텍스를 못 내갖고 IRS에서 그 집을 차업을 한다든지, 내가 어떤 소송에서 져서 판결문을 받았을 때 그 상대방이 내 집을 강제적으로 매입하려고 그랬다든지, 아니면 그거를 자기가 가져가려고 그랬다,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를 우리는 involuntary alienation이라고 합니다. 12. A woman bought acreage in distant country, never went to see the acreage, and did not use the ground. A man moved his mobile home onto the land, had the water well drilled, lived there for 22 years. This man may become an owner of land if he has complied with the state regarding. 여기서 어떤 여자가 먼 곳에 땅을 갖고 있었는데 그 땅을 자주 보러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을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어떤 남자가 그 땅에 들어와서 모빌홈을 짓고 22년간을 거기서 물을 파서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을 침범한 남자가 그 땅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법은 뭐라고 그럽니까? adverse possession입니다. 이 adverse possession이라는 거는 미국이 땅이 넓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땅 주인은 가끔가다 자기 땅을 가서 인스펙트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 어느 사막에 땅이 있는데 제가 그냥 뭐 아버지한테 상속을 받아서 그냥 관심도 없어요. 근데 거기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집을 짓고 살아요. 그게 주법에 따라 어떤 주는 10년 이상 지나면 그 사람이 그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고 어떤 주는 20년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법을 만든 이유는 자기 땅을 갖고 있으면 자기 땅을 자기가 보호를 해야 된다는 하나의 그 의미 속에서 만들어진 법이죠. 그래서 그 땅을 침범한 사람이 그 땅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adverse possession이라고 합니다. 13. Eminent domain and escheats are two examples of. eminent domain은 정부의 목적으로 주정부를 주로 얘기하겠죠. 땅을 보통 사람한테서 가질 수 있는 것. 주로 미국에서는 정부가 뺏진 않죠. 충분한 대가를 주죠. 그리고 escheat은 자기가 어떤 사람이 사망했지만 상속받을 친척이나 아무런 자손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주한테 넘어가겠죠. 이런 거를 두 개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답은 D. involuntary alienation. 아까 우리가 조금 아까 봤지만 이것도 하나의 involuntary alienation의 예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진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니까요. 14. A deed contains a promise that title conveyed is good and promise to obtain and deliver document necessary to ensure good title. This deed contains example of which covenant? 어떤 증서가 전달된 그 증서가 타이틀이 좋고 좋은 타이틀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문서를 입수하고 제공하고 약속을 합니다. 한마디로 해서 이 타이틀이 좋다는 것을 약속을 합니다. 이런 것에는 그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These contain example of what covenant? 어떤 약속이 있는 겁니까? 답은 A입니다. Further assurance. 우리가 assurance라는 단어 말은 확실하다라는 말이죠.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타이틀이 내가 모든 거를 아는 것과 내가 모르는 것과 다 털어서 난 이 타이틀이 좋다를 내가 약속한다는 것을 further assurance, 한국말로 말하면 추가 보장이라고 합니다. 14. A deed contains a guarantee that the grantor will compensate
the grantee of any loss resulting from the title's failure in the future. This example of which covenant? 여기서 증서에 장래의 소유권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양수인이 보상할 것이라는 약속, 보증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것을 어떤 연역의 예입니까? 답은 warranty forever. forever이라는 거 영원히 내가 그 타이틀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무슨 타이틀에 문제가 있으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하겠다. 이것은 warranty forever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공부한 것이 약간 말만 늘 틀리는데 이거는 그냥 외워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말 자체가 약간씩 틀리기 때문에 법이라는 게 어떤 때는 그냥 외워버려야 될 때가 많습니다. 16. A person who has died without a valid will had died. 어떤 사람이 유서 없이 사망을 했을 때 뭐라고 합니다. 답은 intestate. 이것도 법적인 용어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유서를 갖고 죽었을 때는 우리가 will을 남겼다. 그리고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유서 없이 죽었을 때는 그걸 intestate라고 합니다. 17. Title to real estate can be transferred upon death by what type of document?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The title by can be transferred upon death.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망했을 때 이전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사실 우리가 조금 아까 말했듯이 유서죠. 내가 유서를 남기면 나에 대한 부동산 소유권은 내가 사망했을 때 내가 지정한 사람한테 넘어가죠. 18. An owner of real estate was declared legally incompetent and was committed to state mental institution. While institutionalized, the owner wrote and executed the will. Owner died while still institutionalized and was survived by a spouse and 3 children. Real estate will pass. 어떤 사람이 정신적으로 법적으로 무능력하다고 선언되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그 멘탈 호스피털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있을 때 그 유서를 썼습니다. 자기 의지로. 부동산은 이런 상태에서 그 유서를 남기고 사망했습니다. 배우자 세 자녀에게 그 아직 살아 있습니다. 이 부동산의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답은 according to state law of descent. 이 말은 유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주상속법에 따라 처리된다. 왜 유서를 남겼는데 유서가 법적인 효력이 없느냐?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무능력하다고 선언됐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무능력한 사람이 유서를 남겼을 때는 그거는 그 유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많은 이 상속법에서 소송은 그 상속을 하고 죽은 사람이 어떤 병원이라든지 뭐 그랬을 때 그냥 마지막에 그냥 펜슬로 만약 이걸 그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그 사람이 손으로 그걸 쓴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의 옆에 있는 사람이 강제적으로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유서를 쓰게 한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그때 그걸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지 이런 문제에 사실 그 상속법의 소송은 수다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부자인 사람한테 그 상속을 받기 위해서 그런 장난을 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지만 법원에서 봤을 때 그 사람이 그때 유서를 쓸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을 하면 그냥 법의 주법에 따라서 descent,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그럼 descent는 누구냐? 와이프와 애들 그리고 없으면 친척, uncle, 이모, 고모 다 나오죠. 그리고 그것도 없으면 대대로 내려가지만 그래도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법 주로 넘어갑니다. 주의 재산으로. Question 19. Generally, where does a probate proceeding involving real estate take place? 일반적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유언 집행, 이 probate을 유언 집행은 어디에서 발생합니까? 이 유언 집행이라는 것은 답을 먼저 보죠. C. In both country where descendant reside and country in which property is located. 우리가 여기서 거주자가 거주하는 국가로 보지만 그냥 미국에서 주라고 보죠. 주와 아니면 재산이 위치한 주. 이 probate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유서를 남겼어도 그 부동산의 세금과 밀려있는 어떤 그 융자와 이런 거를 다 처리하고 상속인들한테 넘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누가 대신해서 하냐면 주법에 따라 probate 법원에서 그걸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probate 법원에서 그거를 맡아 하게 되면 첫째 1년의 시간이 상속인한테 넘어가는 데 시간이 걸리고 주에서 그거를 담당한 변호사들이 많은 비용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후에 배우겠지만 이러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living trust라는 걸 만들어 놓으면 이러한 probate에 쓸데없이 나가는 비용과 시간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20. A deed state that grantor was conveyed all their right and interest to the grantee to have and to hold this communicated in 이게 have and done clause라고 그러는데 양도자가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규정을 법적으로 뭐라고 그럽니까? 이건 번역이 없습니다. 그냥 have and done clause라고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네 모든 갖고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는 거를 have and done clause라고 그러는 법적으로 부릅니다. 오케이, 우리가 모든 20 퀘스천을 공부를 하고 여기서 이 유닛은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